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여 폐해로를 만든 후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하였을 때 폐해로에 열 기전력이 발생하여 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무슨 효과라 하는가? 해당 문제는 열전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열전 효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열전 효과는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가 나오는 이러한 효과를 열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고 열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것과 반대로 두 종류의 금속을 닿아놓고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열 에너지가 나오는 현상이 있겠죠. 그럼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기 에너지 나오는 것을 재백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가했을 때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펠티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긴 두 종류의 금속이죠. 동일 금속에서 열 가하면 전기 나오고 전기 가하면 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톰슨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톰슨 효과.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서 온도를 달리해야 했을 때,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기 에너지, 열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열 에너지 가했을 때 전기 에너지 나왔다. 재백 효과가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삼각형의 회로에 100mA의 전류가 흐를 때 정삼각형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다각형에서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여러분들이 암기해 보시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삼각형은 2분의 9, 정사각형은 2루트 2, 정육각형은 루트 3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똑같이 파이 L분의 I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L분의 I 여기도 파이 L분의 I 됩니다. 그럼 여기서 L은 한 변의 길이고요. I는 전류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삼각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9 곱하기 파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2 되고요. 전류는 100mA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것을 계산해 보면 0.072 암페어 턴 퍼 메타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미터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 두 판 사이에 V의 전압을 가한 경우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한히 긴 두 개의 판을 두고 이 두 판의 거리를 D, 양 두 판의 전압을 V만큼 가했을 때 이 두 판 간에 작용하는 힘, 즉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그 힘 F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또는 2분의 1 DE 또는 2 입실론 제로분의 D제곱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 두 판 사이의 전위차 V 거리가 D라고 하면 전개의 세기 E라고 하는 것은 D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 요 2 대신에 D분의 V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제곱 되겠네요.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지면의 평행으로 높이 hm에 가설된 반지름 A인 가공직선 도체의 대지간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즉 선전하에 의한 정전 용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선전하에 의한 정전 용량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축 케이블. 두 번째, 두 선전하 사이가 있고요. 세 번째, 선과 대지 사이. 요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동축 케이블은 요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안에 반지름은 A, 바깥쪽 반지름을 B라고 하고 요 A와 B 사이에 유전율을 입실론이다 라고 한다면 얘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단위는 베럿 퍼 메타.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선전하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A인 요 선과 반지름이 또 A인 요 선 사이. 자, 여기에 반지름은 A가 되고요. 두 선 간의 거리는 D라고 했을 때 얘에 의한 정전 용량 C, 두 선전하 사이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ln A분의 D에 여기는 2파이 입실론이죠. 여기는 파이 입실론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공기 중 대부분 여기는 공기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가 베럿 퍼 메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대지와 여기는 땅이에요. 대지. 그리고 반지름이 A인 선. 그리고 얘의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는 이렇게 됩니다. ln A분의 2H 분의 여기는 2파이 입실론 요 공기중이겠죠. 그죠? 입실론 제로. 단위가 베럿 퍼 메타. 즉 선전하에 의한 정전 용량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문제에서는 뭐예요? 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요걸 묻고 있는 거죠. ln A분의 2H의 2파 입실론 제로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에 이러한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도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계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도체의 바깥쪽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도체의 중심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의 전류는 원래의 전류와 같은 방향이고요. 이 중심에서는 원래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이 도체 중심에서는 전류 밀도가 작아지게 되고 도체의 표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맞죠? 이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피에서부터 전류의 밀도가 있는 요 거리를 델타, 침투 깊이다라고 하고 이 델타의 값은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이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 침투 깊이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류가 표피 쪽에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표피 효과가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즉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보기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도체의 교류가 흐르면 표면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진다. 맞는 얘기죠.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 두 번째, 주파수가 클수록 전도도가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 맞는 내용이죠. 도체 내부는 전류의 전도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므로, 즉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 전기 저항 R이다라고 하는 것은 rho A분의 L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면적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즉 전체 면적에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면적은 감소하고 전기적인 저항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도체 내 전류 또는 자석의 분포는 표면의 깊이에 대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뭐예요? 도체 내. 즉 안쪽으로 갈수록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류가 증가하는 게 표피 효과란 말이에요. 4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자석 밀도 B의 크기와 자와의 색이 J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개의 색이 H이고요. 얘는 B라고 했을 때 자개의 세기와 자석 밀도의 관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와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J. 그때 요만큼의 사이가 얼마냐면 뮤제로 H만큼이 돼요. 즉 자와의 세기 J는 자석 밀도 B보다 아주 약간 작습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J는 뮤제로 뮤S-1의 H가 되고요. 얘는 B- 뮤제로 H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자와의 세기는 자석 밀도보다 요만큼 작단 말이에요. 약간 작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자기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철심이 있고요. 이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고 코일에 감긴 S를 N회, 여기에 흘리는 전류를 I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자속 파이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 철심의 단면적을 A제곱미터,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를 L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기자력 F다라고 하는 것은 N, I라고 쓸 수 있고 얘는 파이 R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 저항 RM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NI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단위를 보게 되면 암페어 턴 퍼 웨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 저항 RM은 뮤 A분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저항은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적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2번 보시면 자기회로의 길이에 비례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같은 점전화가 진공 중에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면 이 점전화의 전기량은 얼마인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Q1 쿨롱의 전하 그리고 여기에 Q2 쿨롱의 전하가 있고 두 전하 간의 거리를 R미터다 라고 했을 때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공기 중에 있으면 여기가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때 얘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일 때
요 Q1, Q2의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9 곱하기 10의 9승 되고요. 거리가 1m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1의 제곱. 그리고 두 전하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Q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약분되고요. 그럼 Q제곱은 여기가 1 돼요. 1. 없어지면 여기 1 될 것이고 여기 1이잖아요. 그죠? Q제곱 이퀄 1. 따라서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1 쿨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류 및 자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의 법칙은 E equal minus N dt d파이다 라고 하는 식에서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 즉 전자유도 법칙에서 이 방향성, 그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렌즈의 법칙입니다. 즉 전류와 자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개 내에 I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인 거죠. F는 I 크로스 B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자개 내에 전류가 있을 때 그 전류 도체가 받는 힘, 즉 전류와 자개와 관련이 있는 법칙이 되겠죠. 세 번째,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소 전류에 의한 어떤 P점에서의 임의의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DH다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에 I의 DL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즉 자개의 세기와 전류 관련된 거죠. 즉 미소 전류에 의한 자개 세기를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류와 자개와 관련이 있는 식이 됩니다. 네 번째,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즉 전류와 자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문제에서 전류와 자개와 관계가 없는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의 렌즈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비유전율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보면 종이는 1.2 정도가 되고요. 절연유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가 되고 유리가 한 3.5 정도가 됩니다.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유전율이 80이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셔라. 물이 비유전율이 80 정도가 되더라.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G축에 무한직선 도선 L이 놓여 있고 플러스 G 방향으로 전류 I1이 흐른다. YZ 평면에는 사각코일 ABCD가 놓여 있고 ABCD 방향으로 I2가 흐른다. 사각코일 네 변 중 플러스 G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편은 무엇인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I1의 전류에 의한 자개를 알아야 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I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즉 이쪽에서는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에서는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즉 자개는 이렇게 되더라. B.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G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코일변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죠.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면 힘 F는 I 크로스 B의 L 또는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개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힘은 위쪽 방향이다. 그럼 전류는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즉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변은 힘을 위쪽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류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AB 변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개가 이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힘을 위쪽 방향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중 틀린 것은 이 맥스웰 방정식의 4가지를 한번 적어보면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그러니까 다이버젠스 D는 로 V가 되고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B 이퀄 0 되고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컬 H는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쓸 수 있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컬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미분형 됩니다. 그럼 얘를 적분형으로 쓰게 되면 인테그럴 D의 ds, 그러니까 얘는 폐곡면 적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퀄 인테그럴 로 V의 dv, 얘가 이제 Q 되는 것이고요. 똑같이 인테그럴 폐곡면 S, B의 ds, 얘는 적분해도 0 되겠죠. 얘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폐곡선 적분 L의 H의 dl, 얘는 전도 전류 IC 플러스 인테그럴 S의 라운드 T, 라운드 T의 ds 면적분 됩니다. 폐곡선 적분 E의 dl은 인테그럴 S의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의 d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요거 보시면 적분해도 0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접해 있다. 각 유전체 중에 전개 및 전속 밀도가 각각 다음과 같고 경계면에 대한 입사각 및 굴절각이 세타1, 세타2일 때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입실론 1, 입실론 2다 라고 보고요. 여기를 입사각 세타1, 여기를 굴절각 세타2라고 보고 입실론 1에서의 전개색이 E1, 전속밀도 D1, 여기는 E2, D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습니다.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리고 일정하다. 두 번째, 전속 밀도 D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습니다. 법선 성분이 연속이고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E1 sin 세타 1 equal E2 sin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는 D1 cosine 세타 1 equal D2 cosine 세타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와 얘 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equal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입실론 1과 입실론 2 중 입실론 1이 크다면 세타 1과 세타 2 중 세타 1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뭐예요? 탄젠트 세타 1 분의 탄젠트 세타 2는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틀린 거 1번, 2번, 4번 보시면 4번은 3번 식에 의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번에서는 크로스로 곱한 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E1 여기 사인 세타 1 돼야 되겠죠. E2 사인 세타 2, 즉 얘와 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2번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게 같아야 돼요. D1 코사인 세타 1, D2 코사인 세타 2가 돼야 되겠죠. 즉 여기는 2, 1 돼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2,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전화분포를 갖는 유전체 중의 전개 2에 있어서
전압밀도 로와 전압분포 중에 한 점에 대한 전위 V와의 관계 중 전위를 생각하는 고찰점에 로의 전압분포가 없다면 라플라시안 V 이퀄 0으로 된다는 것은 즉 이 식이 무슨 식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즉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D는 로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D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E라고 쓸 수 있고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라플라시안 V 이퀄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V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뿌아송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뿌아송 방정식이다. 자, 그런데 어떠한 공간상의 공간 전압 밀도 로 V가 0이라면 즉 전하가 없다면 얘의 식은 이렇게 되겠죠. 라플라시안 V 이퀄 0 되겠죠. 이 로 V다 라고 하는 값이 0 되면 이러한 식이 됩니다. 라플라시안 V 이퀄 0.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이게 뭐냐?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내외 도체의 반지름이 AB인 동축선의 도체 사이의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가 채워있을 경우 동축선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즉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ln A분의 B의 E 파이 입실론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페럿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ln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그 E 즉 밑이 2인 로그 함수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AB 입실론 여기다가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전 용량은 얘에 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비례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 도선에 이 I 암페어인 전류가 흐른다. 두 선 사이의 점 P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라고 하면 B분의 A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I다라고 하는 직선 전류가 있으면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분의 I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제가 전류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2파이 R 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에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H가 동일할 때, 일정할 때 전류와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이걸 얘기를 해보고요. 자, 문제에서 요 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에 의한 자개의 세기와 얘에 의한 자개의 세기의 크기는 동일하고, 그렇죠? 동일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H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 동일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H 값이 동일하고 같을 때 전류와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전류의 B가 얘가 1대 2란 말이에요. 1대 2. 그럼 여기에서 0 되기 위해서는 거리도 마찬가지로 1대 2의 비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0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B분의 A는 얼마냐? 그러니까 2분의 1 되겠죠. 계산해보면 0.5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철심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이렇게 코일의 감균 횟수를
N.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속 파이. 그럼 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 자로의 길이가 L 되겠네요. 그죠? 그때 여기에 평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L은 2 파이 R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 H를 묻고 있다면 H는 자로의 길이 L분의 NI다 라고 쓸 수 있어요. L분의 NI. 근데 여기서 L, 자로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파이 R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2파이 R분의 NI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해서 답 찾아보시면 2번 되겠습니다. 전하량 8쿨롱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반지름 9cm인 도체구 A에 반지름 3cm인 도체구 B를 접속시켰다. 이때 도체구 B로 이동한 전하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반지름이 9cm인 도체구가 있고 여기에 8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자, 그런데 여기에 반지름이 3cm인 도체구 B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 전하량은 0쿨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 방향으로 몇 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C, V 이렇게 돼요. 전하량 Q는 뭐라고요? C, V.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도체구의 반지름이 A라면 이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실론 A예요. 4파이 입실론 A. 이게 C란 말이에요. C, V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얘 두 개를 서로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했다고요. 그럼 두 도체를 연결하면 전위가 같아지게 돼요. 어떻게 된다? 등전위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V나 여기 있는 V는 같게 돼요. 얘가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전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지름에 비례하게 돼요. 그럼 반지름의 비가 얘는 9, 3이니까 3대 1 되겠죠. 반지름의 비가 3대 1 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하량도 똑같이 3대 1 된다고요. 총 전하량 8쿨롱 중에서 여기에는 6쿨롱이 있고요. 여기는 2쿨롱이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3대 1 되겠죠. 전체 전하량 8 중에서 비율이 3대 1로 되기 위해서 여기에는 6쿨롱, 여기는 2쿨롱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즉 결국에는 A라고 하는 도체에서 B라고 하는 도체로 2쿨롱만큼 전하가 이동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면적 S, 간격 T,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율 입실론 R인 유전체를 채워넣었을 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이 평행판 콘덴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극판 간격을 D, 극판의 면적을 S, 여기에 있는 유전체 유전율을 입실론이다 라고 하면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유전율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이렇게 쓸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전자석 분극의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이고 5000 가우스의 자속이 발생한다. 이때 철편에 작용하는 흡입력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2분의 1 뮤 H의 제곱 또는 2분의 1 BH 그리고 E
뮤분의 B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인데 얘를 제곱미터의 단위로 환산하면 A는 요거 10 1 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고요. 자속이 5000 가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1 가우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B는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힘이에요. 힘. F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돼요. 근데 면적이 몇 개 있어요? 1개, 2개죠. 면적은 뭐 2, A 이렇게 돼야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게 주어졌잖아요. 자속 밀도가 주어졌다면 이 식으로 이게 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힘 F는 2 뮤분의 B의 제곱. 자,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공기중이죠. 입실론 제로 될 것이고 2A 이렇게 된다. 그럼 그대로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고요. B는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의 제곱 되겠죠. 곱하기 2A 면적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98.94 뉴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